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얼마 전에 강철한이는 문재인 정권이 북쪽의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를 하면서 외부 세계로 이탈하는 북한 고위 관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해외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고위 탈북자들을 의도적으로 데려왔다고 하게 되면 욕을 먹기 때문에 데려오려고 하지 않아서 미국과 중국으로 가는 고위 탈북자들의 행렬이 급증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 이후에는 고위 탈북자들이 남한 행이 끊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철한이 이 말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위 탈북자들이 남한 행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철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위 탈북자들이 탈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강철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 때 탈북한 39실 고위 탈북자도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 대사관 직원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당신이 대사관으로 탈북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참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39실 그 고위 탈북자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박근혜 정권 말기에 왔다는 39실 고위 탈북자라는 거는 현재 남한해야 정책에 살고 있다가 현재 그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리정호에 대한 방송을 했었죠. 리정호는 대흥지도국이라는데, 거기에 대련 지사장을 하다가 도망쳤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들어온 정보에 의하게 되면 리정호는 대련에 나와 있으면서 북한에서 금을 밀수에다가 팔다가 드러나게 돼서 도망쳤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번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대흥지도국 대련지사라는 거는 대흥지도국에서 수출하는 북한의 토산물들을 홍보하고 판매를 대행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리정호의 경우를 우리 실정에 대비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삼성에서 중국에 파견 나가서 삼성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지사의 지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삼성의 중국 지사장을 대한민국이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삼성그룹이 해외 지사장 놓고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부르면 웃죠, 우리가. 강철한이 말하는 북한 고위 탈북자의 정체라는 건 바로 이렇습니다. 강철한이는 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 장성길 대사, 이집트 대사, 장성길 전 이집트 대사죠. 39호실 고위관리, 또 허강일 등 쟁쟁한 고위관리들이 한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 장성길 대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전에 다 이게 도망친 사람들이고 이런 겁니다. 여기서 김한솔은 95년생입니다. 25살에 불과하죠. 단지 김정일 위원장이 손절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유조선이라는 반북단체가 데려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한솔이 보고 고위 탈북자라는 거는 웃기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손주 보고 고위급이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스위스 그 주재 미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지금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이들 부부도 마찬가지로 북에서 당가 국가의 요직에서 근무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라는 것 때문에 고위 탈북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고위 탈북자입니까? 웃기죠. 우리도 대통령이 이모 보고 고위급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강철한이 언급한 이 전 이집트 대사 장성길, 이 사람은 97년도에 망명했거든요. 미국 망명하고. 언론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23년 전에 있은 일이니까 이제는 그분도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허강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그 12명 북한 유경식당 12명 종업원들 데리고 온 그 지배인 하던 애거든요. 걔는 알다시피 중국 닝보에서 식당 운영하면서 예? 도박과 사기를 일삼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하던 애보고 고위급 탈북자라 하게 되면 우리 남한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 모두가 고위급인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언급한 우리 이렇게 탈북자들은 북한 고위급이 아닐 뿐더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그 어떤 탄압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허강일이가 남한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허강일이는 정부가 탄압한 게 아닙니다. 허강일이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식당 종업원을 중국에서 팼거든요. 그리고 여기 남한에 와서도 국정원에 있으면서 그 종업원을 패서 뭐 머리가 터지고 막 이랬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업원은 그걸 늘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예? 허강일이 때문에 내가 인생을 종쳤는데 거기다 허강일이가 날 이렇게 때렸으니까 내가 저 새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분이 허강일이를 고소를 한 겁니다. 이제 폭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허강일이 도망친 거죠. 미국으로. 도망쳤다기보다 미국으로 망명하겠다고 어쨌든 갔답니다. 플로리다가 어디 있다고 내가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쫓아서 사는 이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고위급 탈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체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철하는 이들이 고위급 탈북자이며 남한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북한에서 간부를 하다가 해외에 나왔다가 순간에 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남한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니정호 이제 아까 말하던 대형 대형 지도국의 대련 지사장을 했다는 리종호보다도 높은 급입니다. 그런 분이. 그것도 문재인 정권 하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들어왔거든요. 하루 만에 그분은. 하루 만에. 우리 일반 탈북자들은 저기서 라오스 거쳐 태국 거쳐서 한 석 달이 걸려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석 달인 게 아니고 맞지. 그러니까 한 달 1개월 정도 걸리죠. 우리가 일반 탈북자도 들어오는 게. 근데 그분은 하루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고위급 탈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강철한의 주장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강철한이는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중국은 북한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위 탈북자들을 항상 따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처럼 북한 상류층에 있던 고위 관료들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북한 급변 사태 때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 다가올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방침 제시하더라고요. 그 주제. 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획경제사회입니다.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국가계획을 수행하고 국가는 인민들이 창조한 부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계급적 토대가 좋은 아이들을 국가적으로 돈을 키워줍니다. 돈을 들여서 키워줍니다. 그래서 태영과 같은 애들도 어려서부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중국 유학을 2번씩이나 다녀올 수 있었고 군사복무도 하지 않고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금횡령, 미성년자 강간, 국가기밀 누설 이런 혐의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되자 남한으로 튄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지만 태영호는 원래부터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전파하던 그런 사람이었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영호가 북한 정권에 충성하던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2014년 4월 14일경에 있은 영국 이발소 직원 협박 사건을 놓고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 때에도 태영호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사관이 다른 직원들을 보냈어도 되는 일이었지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국 이발소 직원들을 협박해서 논란거리를 만들기도 했었죠. 국제적인 논란거리를. 이거는 과잉충성이었던 겁니다. 과잉충성. 그러던 사람이 남한에 와서는
자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었고, 예? 뭐 북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투사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태영호처럼 북한 고위급 탈북자라고 지칭하는 이런 사람들은 북에서 우리 일반 탈북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크나큰 배려와 신음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오나 범죄를 범하게 되면 도망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북에서 가오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도망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 때문에 도망쳐 와서도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북을 그리고 또 자기 동족이 사는 땅, 자기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사는 그 땅을 고립 압살시켜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부하내동해 가지고 자기에게 많은 배려를 베푼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인간 생지옥으로 비난하면서 차려지는 이런 몇 푼의 돈을 받아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이 급변 사태가 왔다고 해서 용납하겠습니까? 태영호나 지성호가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짓거리들도 보십시오. 김정은 99% 사망설 같은 찌라시나 돌리고 앉아있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그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명 안전과 아름다운 우리 조국 강토의 환경을 해치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 들어갔으면 천만 이산 가족들과 북한 이민 탈주민들을 위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하는 짓거리라고는 정쟁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남한에 와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도 고위급 탈북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도 좋아 안 하는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뭐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말로 들리죠. 그렇지만 탈북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은 더욱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 변절자니 뭐 혁명의 기치니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탈북자도 좋아 안 하는데 북한 사람이 좋아하겠냐? 때문에 고위 탈북자들을 보고 북한 급변 사태 때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겉은 소리입니다. 오늘은 고위급 탈북자는 인적 자원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진실하게, 늘 진실하게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